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렌더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스크립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립팅에 사용되는 스크립트 언어는 위키백과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큰 글씨만 읽어보면 스크립트 언어란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킨다. 이 말을 블렌더에 적용해보면 블렌더를 스크립트 언어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블렌더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저는 파이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오로지 블렌더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정도만 설명할 것입니다. 코딩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에 맞추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코딩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건너뛰기 하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메뉴의 헬프 메뉴를 보면 Python API Reference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파이썬 관련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블렌더 2.79 버전의 문서입니다. 우리는 블렌더 2.8 버전에 대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 대신 2.8 버전 문서를 참조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주소는 영상 아래의 설명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하시려면 파이썬 공식 문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한글 공식 문서의 주소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의 설명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스크립팅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기본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에서 필요한 편집기를 열고 작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시청자분들은 편한 대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크립팅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파이썬 콘솔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장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 콘솔만 사용하겠습니다. 파이썬 콘솔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 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콘솔 창이 줌이 되어 글자의 크기가 바뀝니다. 파이썬 콘솔에는 기본적인 여러 정보들이 이미 표시되어 있는데 콘솔에서 사용되는 단축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줌의 단축키도 표시되어 있네요. 마우스 휠 뿐만 아니라 컨트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키로 줌을 할 수도 있네요. 마우스 포인터가 콘솔 창 안에 있어야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린다고 밖으로 치워버리면 명령어 입력이 안되니 꼭 마우스 포인터를 콘솔 창 안에 두고 입력을 하십시오. 어떤 기능이 실행되면 파이썬 콘솔 아래의 인포 편집기에 실행된 기능의 명령문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장면의 큐브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이동시키니 이동 변환에 사용된 오퍼레이터 명령문이 인포 편집기에 표시되었습니다. 파이썬 콘솔 왼쪽 아래를 보면 오른쪽 꺽쇠가 3개 연속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빨간색의 작은 막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를 입력받는 커서입니다. 입력한 글자를 편집할 때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와 홈키 그리고 엔드키를 이용해서 이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를 사용합니다. 명령문을 입력한 뒤 엔터키를 치면 명령문이 실행됩니다. 콘솔에서는 한 줄씩 입력받고 실행합니다. 블렌더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콘솔에서 기본적인 파이썬의 계산 기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면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엔터키를 치면 프롬프트 라인에서 입력한 문장이 실행되고 그 결과값이 아래에 출력됩니다. 결과값 앞에는 프롬프트가 없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결과값을 출력한 뒤에는 다시 프롬프트를 표시하여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곱하기는 별표로 나누기는 슬래시로 표기합니다. 괄호를 사용한 사칙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때 손으로 계산할 때처럼 숫자와 괄호 사이에 곱하기를 생략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traceback으로 시작하는 세 줄의 빨간 글자가 보이면 입력한 문장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는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표시하고 세 번째 줄은 어떤 에러인지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괄호를 중첩해서 사용하여도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사칙 연산의 더하기, 빼기 또는 괄호 같은 기호를 코딩에서는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연산자는 계산할 때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와 나누기는 더하기나 빼기보다 먼저 계산합니다.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는 먼저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삼각함수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 90도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사인 함수는 각도값이 아니라 라디안 값을 입력받기 때문에 90도를 2분의 파이로 표기하였습니다. 3D 그래픽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 함수를 사용하려면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함수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파이썬 문서나 블렌더 파이썬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학 관련 함수들은 파이썬의 기본 기능이므로 파이썬 문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우선 레퍼런스는 사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영어 사전을 찾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언어 레퍼런스는 파이썬 언어 자체의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옵션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깡통 자동차에서 옵션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순수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눌러보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파이썬을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함께 배포되는 라이브러리가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 수학과 관련된 매스 모듈에서 함수를 찾아볼 것입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이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파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에는 여러 함수들을 사전적으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모듈의 이름인 매스가 있고 점을 찍은 다음에 함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할 때는 이런 모듈의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전부 적어줘야 하는데 파이썬 콘솔의 시작 부분 정보를 보면 수학 관련 모듈이 내장 모듈로 포함되어 있고 매스 모듈 안의 모든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포트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 함수 이름을 사용해도 에러 없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모듈 관련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를 사용하려면 sign이라는 글자를 쓰고 괄호를 열고 x라는 글자 위치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한 뒤 괄호를 닫기 합니다. 프롬프트에서 명령문을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래에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x의 라디안 값에 대한 sin 값을 반환한다고 나옵니다. 코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수에 넘겨주는 값을 인수라고 하고 이 값을 함수에서 처리하고 돌려주는 값을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degrees 함수는 각도 x를 라디안 값에서 각도 값인 degree로 바꿔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sin 90도를 입력할 때 이 함수를 이용해서 2분의 파이 대신 90도를 입력할 수 있겠네요. 아니군요. 반대로 생각했네요. 사인 함수가 라디안을 인수값으로 받으니까 9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라디언즈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군요. 그렇네요. degrees 함수는 라디언을 디그리로 바꿔주고 라디언즈 함수는 디그리를 라디언으로 바꿔주니까 라디언을 인수로 받는 사인 함수에는 라디언즈 함수를 쓰는 게 맞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와 사용 형식을 레퍼런스에서 찾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함수 이외에 미리 정의된 상수도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데 파이 같은 상수는 일일이 3.141592 이런 숫자로 입력하지 않아도 미리 정의된 상수인 pi를 입력하면 그 부분은 숫자를 입력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집니다. 파이 말고도 몇 가지 상수가 더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콘솔에서 파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면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파이썬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식 계산과 수학 함수의 사용은 수치 입력 컨트롤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